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자혜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또 시도를 해보게 됐는데 그 영상을 하나씩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텍스트 자료에서 사용하는 수학 내용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이후에 대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접근이 되고 있다 정도의 내용으로만 이야기를 할 거라, 이 자료를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면 고등학생들이었으면 하고요.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수학을 접하고 들어오셨다면 이 부분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인공지능과 수학이라는 이제 하나의 주제어로 선정을 해서 한 6개 정도의 영상을 일단 먼저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텍스트 자료이고요. 텍스트 자료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1부, 2부로 구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체 어떤 내용으로서의 텍스트 자료인가, 이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인공지능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과학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인지적인 부분이 있고 학습적인 측면도 있고 행동, 추론 이런 것 같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에 대등하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어떤 명령에 따라서 수행하는 기존 프로그램에서 이제 조금 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를 행하고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또 있는 그런 부분이 인공지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컴퓨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컴퓨터랑은 거리가 많이 멉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으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예가 여러분이 보셨을 챗봇입니다. 챗봇, 그리고 AI 스피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흔히 얘기하는 빅땡땡 이라든지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상품명을 직접 얘기를 못 해가지고 예,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죠. 또 이외에도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근데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도 자동차인데 그 전에 여러분이 수도권 그리고 서울권에 계신다면 신분당선에서 이걸 보죠. 자율주행 전철 또한 어쩌면 인공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로봇 의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텍스트 기능에 대해서, 텍스트 자료에 대해서 수학을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 텍스트 자료로 활용되는 인공지능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겁니다. 텍스트 자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말 그대로 텍스트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 처리가 있을 겁니다. 이 언어 처리의 대표적인 예가 파이썬이죠. 파이썬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파이썬을 얘기하는데, 그런 언어들, 이런 거를 우리가 내추럴 랭귀지, 그래서 자연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연어를 컴퓨터와 같은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작업, 이게 이제 자연어 처리가 되는 거고, 이 자연어 처리 기술에서 우리는 텍스트 자료를 인식하고 또 처리할 때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간다라는 건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에 있는 이 챗봇입니다. 아이고, 너무 많이 지웠죠? 네. 챗봇이 대표적인 텍스트 자료의 예입니다. 그럼 이외에도 텍스트 자료라고 하는 거에 예가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떤 주제어를 가지고 우리는 적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제어를 통해서 서칭이 되는 검색어 기능. 근데 이런 주제어들이 메일에 있었을 때, 메일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읽기 싫어하는, 특히 이게 왜 오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 스팸 메일이 있을 겁니다. 스팸 메일.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면 스팸 메일로 처리해주세요. 라고 하던지, 아니면 이제 N사에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 보면, 물론 이제 요새는 G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관련어 검색이라는 거는 이제 뭐 키워드, 뭐 대표적으로 수학교육을 치면 수학교육 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대표적인 또 자동 추천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영어 많이 쓰시니까 이 영어 같은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번역을 하죠. 그래서 N사는 팝하고 G사는 translate G4.co.kr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시면 번역이 나오죠. 그래서 언어가 감지된 거를 가지고 어떤 언어로 바꾸시겠습니까? 해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뭐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예들이 수학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예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되는 집합일 겁니다. 집합은요, 어떤 개념이 집합이냐라고 했을 때 구성원들의 모임입니다. 그 구성원들의 모임을 가지고 우리는 집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주제어를 뭐 써놓다라고 해놓을게요. 지금 제가 10개를 했는데 12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2개 중에서 이거를 범주화 해보니까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이렇게 묶이는 게 또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 금색이라고 할게요. 이 색깔로 해서 5개가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범주화가 3개로 묶여져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집합화 시킨다라고 하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하나를 A, 하나를 B, 하나를 C 이렇게 묶었을 때 무언가의 표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러한 표현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면 A는 초록색에 되어 있는 이거를 모았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B집합은 빨간색 비슷한 계열 집합 C는 금색 계열 이렇게 모아놓은 걸 가지고 묶는다는 거죠. 결국 이 부분은 집합으로서 활용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이제 성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성분이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게요. A라는 집합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뭐라고 할까요? 이게 감동, 눈물, 울음, 슬픔, 가족. 자, 이런 키워드를 좀 넣어봤습니다. 가족은 뺍시다. 제가 가족을 넣은 거는 사실 이제 영화에 대해서 슬픈 이야기나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나올 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적은 거였는데 가족은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어서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키워드들이 있어요. 이 키워드들. 근데 이거 말고도 더 많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B집합에도 있을 거고 C집합에도 있을 거고
그 이외에도 더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적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를 포함할 수 있는 전체에 대한 집합이 하나 있겠죠? 이 전체는 대부분 U라고 표현합니다. U. 그러면 이 U라는 것에서 우리는 A, B, C라고 한 거에 포함되는 관계를 취하죠. 이렇게. 네, U라는 걸 가지고 A, B, C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 이 A라는 이 집합을 대표적으로 했을 때는 이제 이런 거죠. 감동. 네, 이런 원소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원소는 곧 성분이고요. 그 성분이라는 것을 제가 뒤에서 표현을 하겠지만, 집합보다 더 큰 것을 우리는 전체 집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집합의 구성원들이 원소다라고 이야기를 부릅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얘기를 해봤고, 그럼 집합 말고 또 뭐 있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교육과정이 없어졌습니다. 7차 교육과정 중에서 이진법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이제 단원명이 십진법과 이진법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십진법은 무엇이고 이진법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 진법이라는 개념 자체는 또 무엇이냐? 이거를 좀 볼 텐데, 십진법은 여러분이 상용하고 있는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숫자죠. 정확하게는 숫자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수랑 숫자는 다른가요? 같은가요? 라고 했을 때 다릅니다. 다릅니다. 수는 말 그대로 1024라고 하는 수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구성 요소수를 보면 1, 0, 2, 4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랑 숫자랑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이런 표현이 좀 제대로 인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있어서 명확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께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0, 1, 2, 3, 4, 5, 6, 7, 8, 9라는 이러한 숫자들을 가지고 우리는 십진법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진법.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0과 1만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이진법입니다.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사실. 근데 이 진법이라는 거를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60진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0진법, 그리고 24진법. 뭐 정확하게는 이 24진법이 이제 12진법이라고 이야기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맞는 거죠, 정확하게는. 60진법이당 24진법 내지 12진법이라고 제가 표현한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그게 시계입니다. 시계. 시계가 왜 시계일까요? 정확하게는 시계가 0분부터 59분까지 있죠. 그리고 0초부터 59초까지 있습니다. 이런 구성들이 보면 60이라는 거를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58분, 59분하고 그 다음에 60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1시간 아니면 1시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0분이라고 얘기하지 60분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그 60은 0을 가리키죠. 0을 가리키기 때문에
0부터 59까지 사용되는 이 60진법은 분침이나 초침에 얘기를 합니다. 시침인 경우에 이제 24진법 내지 12진법을 쓰게 되는 건데, 12진법을 말씀을 드리면 12, 1, 2, 3, 4, 5, 6, 7, 8, 9, 10, 11 이라는 시침의 어떤 표기가 있죠. 그 표기를 가지고서 나타낸 거. 그리고 24진법은 AM, PM, 그러니까 오전, 오후를 나누지 않고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 과정이 0부터 23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17시, 19시, 23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24진법에 의거해서 나타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를 설명을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0과 1 같은 경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까 합니다. 이진법은 0과 1로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 이상 그리고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유리수나 무리수 그리고 0 미만으로 있는 음의 정수 이런 표현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고 이렇게 얘기를 통상적으로 합니다. 0은 전원이 꺼져 있다. 1은 전원이 켜져 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의미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1, 0, 0, 0이다 라고 하면 1000이라는 거는 여기 앞에 있는 거 하나, 여기 있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켜져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꺼져 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회로 같은 거에 많이 쓰는 거죠. 어디 부분은 잘 되고 있는데 어디 부분은 꺼져 있습니다. 나든지 아니면 어디 부분은 연결이 잘 흐르고 있는데 어디 부분은 차단이 되어 있어서 꺼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진법이 인공지능이라고 제가 표현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물리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리? 갑자기 물리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조금 해볼까요? 죄송하지만 조금 해볼게요. 우리가 이런 스위치를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물리에서 전류, 전압, 저항 이거 배울 때 이런 전기 회로를 보면 이런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가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으면 흐르지가 않겠죠? 이걸 이제 오프라고 상태를 본 겁니다. 근데 이제 붙어 있는 상태가 있겠죠?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 이걸 이제 온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0이라고 본 거고 이걸 1이라고 본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도 보는데 이거를 이제 저는 벡터라는 것을 활용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볼까 하는데 이 벡터를 설명까지 하고 마칠게요. 지금은 기하에 나와 있는 벡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벡터를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벡터를 다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기하와 벡터라는 교과서가 있었고 벡터가 설명이 됐었습니다. 근데 3차원밖에 없었어요. 3차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상태를 우리는 3차원이라고 인식을 하긴 하죠. 왜냐면 가로, 세로, 높이라는 이 세 가지 구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는 3차원뿐만이 아니라 n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건데요. 그걸 좀 보겠습니다. x1, x2, x3 뭐 쭉 가서 xn 이거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성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굳이 영어로 써보면 component라고 되고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묶을 겁니다. 소괄호로 묶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묶고 나서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대문자를 쓰고요. 위에 화살표를 썼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벡터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벡터예요. 그래서 여기를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세 번째 성분, n번째 성분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이 구성들이 0과 1로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진법을 활용한다면 각각의 성분이 0 또는 1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0, 1, 0, 1 이렇게 성분이 되어 있거나 x 벡터 x를 1, 1, 0, 0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나 굉장히 많겠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벡터에서는 다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로서 빈도수와 관련해서 벡터를 설명해 볼까 합니다. 빈도수. 이제 텍스트 자료에서는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그 자주 일어나는 거를 빈도로 조정을 해서 우리가 정보를 찾게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뒤에 영상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아마도 텍스트는 자료가 끝날 것 같고요. 사실 텍스트는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뒤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료 시간은 굉장히 좀 길 겁니다. 21분 30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수학에서 수학 얘기는 또 빠질 수가 없어서 굉장히 길게 영상을 찍게 될 거라는 거는 양해를 해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그 다음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상은 좀 간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업로드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